첫 번째 용의자 서구환이 죽고 두 번째 용의자 박민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민재 역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진범은 원작처럼 정연의 친구 서아라일까요? 그리고 범인은 왜 사건 현장에 거울을 놓아두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서구환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그를 차로 치어 죽인 것도 정의신 아니라 진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박민재는 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 건 그를 학대한 아빠를 살려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작의 범인도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귀의 범죄를 모방하고 용기를 얻어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아빠를 살해하죠. 하지만 박민재의 아빠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며 박민재가 모방살인을 하고 자신감을 얻은 후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존재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죽이기는커녕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죠. 여자들에게 낯을 휘둘렀는데도 폭력보다는 말로 혼을 냈고 정신이 나간 그의 몸에도 어떤 폭력의 흔적도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잠깐 서구환 이야기를 해보면 그는 정의신을 존경하며 그녀의 후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겁쟁이였죠. 이부 동생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못했고 그래서 존경하는 사마귀 후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재는 또 다른 정의신의 추종자죠. 하지만 서구환이 정의신의 범행을 숭배하며 따르려고 했다면 박민재는 그 이면에 있는 정의신이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던 어머니의 측면을 숭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의신의 후계자가 아닌 그저 진짜 아들이 되고 싶은 거죠. 그는 어릴 적 사건으로 동갑인 차수열을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매일같이 정의신의 집에 놀러와 차수열을 형이라고 불렀죠.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남자들 사이에서 형 동생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동생을 자처하고 동갑인 차수열을 형이라 불렀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형이라 부르며 마지막에는 차수열에게 엄마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박민재는 자신이 정의신의 아들이며 차수열의 동생이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의 모든 행동에 개연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의신에게 집착하며 사무실에 그녀의 범행을 미니어처로 만들어둔 것, 이 느낌이 상당히 따뜻하지 않나요? 범행을 따라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놨다기보다는 그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인형의 집처럼 만들어 놓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서구환과 달리 사건의 피해자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가 관심 있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저 정의신 자체였던 겁니다. 실제로 그가 정신 나간 아빠를 보호하며 그 동네를 오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포에 정의신의 묘지가 있으니까. 혹시나 여기에 정의신이나 차수열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엄마인 정의신을 만나기 위한 집착이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죠. 그리고 차수열이 사무실에 침범했을 때 약간은 겁먹은 모습으로 야구 방망이를 들었던 모습을 보면 맨손으로도 남자를 제압하던 격투의 달인이었던 범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박민재 역시 서구환과 마찬가지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역시 범인은 원작과 똑같이 정연의 친구 트랜스젠더인 서아라가 맞을까요? 저는 서아라가 진범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드라마 사마귀는 8부작이죠. 벌써 4화까지 진행됐는데 아직 드라마에서는 낌새도 잡지 못했습니다. 남은 4화 동안 범인의 존재를 서서히 드러내다가 체포까지 하려면 여기서 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긴 어려울 겁니다. 원작처럼 서아라가 범인이며 그게 가장 개연성 있고 자연스럽고 완전한 결말로 향하겠죠. 자, 그럼 원작을 각색한 미스테리 스릴러 드라마에서 진범을 똑같이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인물은 서아라로 똑같지만 그녀의 캐릭터와 범행의 목적이 원작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보여지는 건 바로 거울의 존재인데요. 원작에서의 진범은 자신이 사마귀의 후계자라고 생각해 범행을 최대한 똑같이 모방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국판 사마귀에서의 범인은 일부러 거울을 갖다 뒀죠. 심지어 3화에 나온 익사 사건에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많은 거울을요. 즉 한국판 모방범은 원작과는 다르게 모방범죄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정의신의 아들 차수열에게. 원작처럼 만약 서아라가 부모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했고 그래서 사마귀를 존경하는 인물이라면 차수열이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왜 차수열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고 수많은 아이를 보호한 사마귀를 존경하지 않고 증오하지? 어째서 그는 엄마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모른 척 살아가려 하지?
즉 범인이 현장에 놓아둔 거울은 차수열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거울을 통해 너 자신을 보라고 범인은 차수열이 모르고 있었던 우물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 네 번째 피해자의 핸드폰을 놓아두고 거기에 친절히 쪽지까지 남겨뒀습니다. 웰컴, 드디어 찾았네. 그리고 혓바닥을 내밀며 놀리는 듯한 이모테콘이 그려져 있죠. 이 메시지를 보고 느껴지는 범인의 감정은 이거 봐라, 내가 차수열, 너보다 우월하다. 나는 사마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녀의 뜻을 이어받은 후계자다. 피가 섞인 아들임에도 그녀를 모른 척 부정하며 뻔뻔하게 살고 있는 너와는 다르게 나는 그녀의 숭고한 뜻을 이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쫓아와봐도 나를 잡지는 못할 거다. 나는 너와 달리 사마귀를 존경하며 그녀가 완전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건을 20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닐까요? 자, 범인의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나머지 의문도 해결이 됩니다. 서구환에게 제이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것도 범인이었죠. 범인 역시 사마귀의 추종자니까 그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동료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정의신의 필체를 따라 해서 짧게 편지를 써서 서구환을 자극하고 사건을 일으켰죠. 하지만 병원에서 탈출한 서구환을 살해한 인물 역시 진범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정의신이 그걸 바라니까죠. 범인이 정의신의 뜻을 이해하는 후기자를 자처하고자 한다면 차수열을 보호하기 위해 서구환을 죽여야 한다는 정의신의 메시지를 그대로 따르려 하겠죠. 범인이 보기에 서구환은 선을 넘었습니다. 사마귀를 존경하고 뜻을 따르려 한 건 좋은데 건방지게 그녀에게 차수열의 존재를 세상에 까발리겠다 협박했죠. 진짜 사마귀의 추종자라면 있어서는 안 될 용서할 수 없는 대죄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서구환을 죽여버린 거죠. 그렇다면 서아라는 원작처럼 트랜스젠더 여자일까요? 저는 이 설정 또한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의신의 첫 번째 사건에 범행 도구가 도끼라는 이유로 힘이 센 남자라고 추정을 했죠. 그리고 현재 범인은 절대로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거라는 듯 차수열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원작처럼 서아라가 트랜스젠더라면 정의신의 프로파일링이 정확했지만 차수열은 여자로 보이는 범인을 잡지 못하고 또다시 정의신을 의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범인이 결코 자신을 잡을 수 없다 생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차수열이 알고 있는 여자니까 범인을 남자라고 추정한다면 자신은 결코 용의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구환을 죽인 게 정의신이 아니라면 그녀는 단지 정연을 만나러 간 거라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정연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정의신이 자수한 이유와 그녀의 현재 목적까지 설명해야 해서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